친한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선택이 아니라 차마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침묵의 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은요? 그 대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반응하기 직전에는 아주 작은 순간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극과 반응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일어나는 일과 그들이 느끼는 것 사이에 공간이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당신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진동이 높아질 때 그 순간은 확장됩니다. 당신은 사건과 반응 사이에 그 작은 틈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틈이 바로 당신의 자유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이 당신과 주변 세상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멀어지기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이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리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대부분의 대화는 지위, 소문 또는 불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든 사회적 게임 속에서 역할을 연기하고 상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게임을 멈출 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물러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애초에 진정한 연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진실을 회피하는 것에 기반한 구축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당신은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끼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높은 의식 상태는 물이 자신의 수위를 찾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런 주파수에 있다는 명확한 징후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알아차리는 처음 두 가지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에도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격렬한 갈등을 상상해 보세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가득 차며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은 흔들림 없이 침착합니다. 당신이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신경 씁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주변의 소란에 동요하지 않는 평온함이 존재합니다. 이런 종류의 안정감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미세한 순간의 통제에서요. 그것은 반응하기 전에 그 순간,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틈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할 때, 상황이 당신을 쉽게 드라마로 끌어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그 공간을 찾습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화나게 만든다는 이상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외부 사건들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불편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천둥은 당신이 그것이 위협적이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비판은 당신이 그것이 자신을 규정한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바다의 비유를 아시나요? 표면에서는 파도가 바람, 날씨, 달에 의해 휘저어지며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바다는 결코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광대하고 고요하며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표면이 흔들 수 없는 깊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정감은 사람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숨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그들의 드라마, 그들의 인정 욕구,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두려움을 되비춥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단지 존재할 뿐인데도 당신이 판단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혼란에 대한 비판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은 멀어집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진동이 더 이상 그들이 작동하는 주파수와 공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자체로 발생하는 거리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동의 물리학은 의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은 항상 자신의 수위를 찾아갑니다. 언제나. 그리고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명료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고요해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고립시켜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 더 이상 불필요한 소음의 주파수에서 진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요? 그것은 피곤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드라마요? 그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신은 침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만합니다. 당신으로 가득 차 있고 명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존재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존재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 당신은 연기 없이 당신의 진실을 살아갑니다. 당신은 항상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아시나요? 모든 행동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계산되고 모든 말은 남의 인정을 얻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며 모든 결정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을 통해 걸러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이 높아지면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남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자만해지거나 혼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의 동의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단단한 기초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종종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갑거나 혼자라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거나 심지어 거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절하는 세상에서 자기 진실 위에서 침착하게 서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관심을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실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행동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면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본 적 없는 존재가 된다. 바로 진정한 자신이다. 그리고 진정성은 잔혹한 거울이다. 그것은 가면을 벗긴다. 그것은 연기를 폭로한다. 사람들이 가장하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드러남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모두 함께 가장하고 아무도 너무 깊이 질문하지 않는 공유된 환상 속의 편안함을 선호한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가장할 수 없다. 당신이 까다롭게 굴려고 해서가 아니다. 연기와 진실 사이의 간극이 내적으로 참을 수 없게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몸으로 느낀다. 가슴에서 느낀다.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틀에 끼워 맞추려 할 때 느껴지는 그 숨막히는 감각에서 느낀다. 그래서 당신은 멈춘다. 당신은 그저 맞추려 하거나 설명하려 하거나 진정한 당신으로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춘다. 그리고 이것은 거리를 만든다. 이것을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도 판단도 없습니다. 단지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할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함의 언어로 말하고 있고 그들은 사회적 역할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언어는 거의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인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남들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인정은 산소이고 비판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조심하고 자신을 조절하고 무언가를 연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검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인정의 근원을 남에게서 자신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현실을 보고 대하는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기 위해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는 당신에게는 해방감을 주지만 여전히 남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승인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들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필요 없다면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던 것만큼 필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비록 무의식적일지라도 불편함을 만든다. 변화는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상의 많은 부분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 너무 깊이 질문하지 말고, 너무 강렬하게 느끼지 말자. 이것은 무언의 사회 계약입니다. 내가 당신을 폭로하지 않으면 당신도 나를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단순한 존재가 이 계약을 깨뜨립니다. 의도하지 않게 공격적이 아니면서도 필연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는 거의 편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방식의 만남, 가면 없는 진정한 연결은 매우 드뭅니다. 정말로 드물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발견할 때, 같은 깊이의 주파수를 공유하는 누군가를 정말로 만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강제된 고립의 공허한 고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으로 가득 찬 고독입니다. 이제부터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두 신호, 평온한 존재감과 가짜 없는 진정성, 은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물러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표면만 봤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밖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신호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요할 때 당신이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하는지, 그들이 연기할 때 당신이 어떻게 죄책감 없이 존재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그리고 현실의 기본 구조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관계 맺는 내면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높은 의식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다음 신호들이 그 이유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정말로 다른 주파수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경험을 느끼고 처리하는 방식의 변화, 욕망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은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것만의 독특한 도전들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높이는 것이 모든 어려움을 없애준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도전을 맞닥뜨린다는 뜻입니다. 더 섬세하고 더 깊으며 덜 드러나지만 절대 덜 현실적이지는 않은 도전들 말입니다. 당신은 높은 의식이 겉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았습니다. 자신의 진실 안에 평온히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요함과 진정성. 당신은 물결이 잔잔한 바다를 받고 왜곡 없이 자신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표면 아래로 내려가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진정한 높은 의식의 신호는 당신 내면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당신은 숨을 쉴 때마다 침묵 속에서 완전히 혼자 있을 때 내리는 모든 선택에서 감지하는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이 더 이상 지위 경쟁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피상적인 대화가 공허하게 들려오고 당신과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지위, 소문 또는 불평에 집중됩니다. 누가 성공하고 누가 뒤처지는지,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한때는 중요해 보였던 이 모든 관계 게임들이 이제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바닷물을 맛본 것과 같습니다. 이제 수영장은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모임 내내 당신은 관찰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같은 모임들에 설렜던 부분이 이제 그저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깨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만남은 드뭅니다. 가면도 연기도 게임도 없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만나는 만남 말입니다. 대화가 표면을 뚫고 실제 중요한 무언가에 닿는 만남. 그리고 그런 만남이 일어날 때 당신은 즉시 그 차이를 느낍니다.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들 사이의 공간이 변합니다. 거기에 무언가 진정한 것이 맥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어떨까요? 당신은 침묵합니다. 있지만 침묵합니다. 사교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도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거리는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당신이 멀어지기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당신은 단지 자신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표면적인 소음과는 더 이상 같은 주파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타인의 감정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감정적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내적 여정에서 당신이 가장 강력한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아무도 당신의 내적 상태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말입니다. 그것은 배를 따라다니지 않는 등대 같습니다. 등대는 그저 굳건히 서서 빛을 낼 뿐 배들이 어디로 가든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화나게 하고 자신의 평화를 빼앗으며 외부 세계가 내면의 분위기를 좌우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상한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동이 높을수록 당신은 근본적인 진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반가쇠가 원인이 아닙니다. 반응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고 당신은 가슴에 긴장감이 치솟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격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그리고 그 간격에서 당신은 힘을 가집니다. 당신은 비판이 그저 공기 중을 떠다니는 정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당신이 허락할 때만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그 에너지를 붙잡아 내면화하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어 버린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일을 멈출 때 소리가 그저 소리일 뿐이고 말들이 아무런 닻 없이 공간을 떠다니는 말일 뿐이도록 내버려 둘 때 평화가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억누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척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평화가 외부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당신을 좋아해야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이 당신의 기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천둥은 그저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표면 위로 오르내리는 파도에 연연하지 않는 바다가 됩니다. 당신이 더욱 명확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후퇴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마침내 채워질 필요가 없는 종류의 침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섯 번째 신호로 이끕니다.
굽힐 수 없는 가치들, 그리고 편안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당신의 의식이 낮을 때 당신의 정체성은 떠다닙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 맞춰 자신을 조절합니다. 당신은 거절, 갈등, 연결, 끊김이 두려워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당신 안에 무언가 단단해집니다. 어떤 진실들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집니다. 어떤 경계들은 무너질 수 없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공격성 없이, 변명 없이, 죄책감 없이 이 경계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공중에 그대로 서 있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관계의 화목을 위해 자신을 굽히고 양보하던 모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거기 서서 확고하고 침착하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가 강해질수록 당신의 예는 더욱 진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조건부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가쇠와 반응 사이의 간격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간격입니다. 당신이 선택의 힘을 되찾는 공간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간격이 열립니다. 당신은 몸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와 일치하는가? 이것이 나의 에너지를 존중하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사회적 의무를 놓고 흥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니오가 올 때 그것은 깨끗하게 다가옵니다. 원한 없이, 드라마 없이, 단지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실뿐입니다. 침묵은 모욕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그 침묵과 닮아갑니다. 외부 압력에 의해 조종되거나 협상되거나 흔들릴 수 없는 존재로 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우정은 점점 고요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끊임없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기 위한 감정적 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바다가 서로를 인식합니다. 표면이 잔잔할 때도 그 깊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높은 의식은 남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고독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게임을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과 맞지 않는 관계에 자신을 구부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처음엔 무서울 수도 있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우 깊은 의미에서 혼자입니다.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고독은 채워야 할 빈 공간 없이 당신 자신의 동반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 태어났고 혼자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은 당신이라는 개인의 광대한 존재 속에 떠다니는 일시적인 연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성공의 증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혼란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상의 많은 부분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의식이라는 섬이라는 진실, 그리고 이 섬들 사이에 우리가 짓는 모든 다리는 아름답지만 임시적이라는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이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소음으로, 표면적인 관계로, 존재의 기본이 되는 침묵을 덮는 사회적 공연으로 빈 공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피하는 것을 멈출 때 마침내 이 침묵을 마주하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방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연결은 필요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목발이 아닙니다. 공허함으로부터의 주의 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선택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서로에게 닿으려는 바다들.
하지만 마지막 두 가지 신호는 왜 이 고독이 끝이 아니라 사실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이 공간이 고립이 아닌 이유, 그것은 비상적인 연결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것의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 안에서 쉴 때, 자신의 존재의 근본적인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를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우선순위, 필요해지는 경계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독에 직면했습니다. 높은 의식의 대가. 하지만 만약 제가 이 고독이 고립이 아니라 입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것과 선택 때문에 혼자 있는 것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거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두 가지 신호는 왜 높은 진동이 감옥이 아닌지, 그것이 자유인지를 드러냅니다. 여섯 번째 신호,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거나 방어하거나 설득해야 할 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미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변혁적인 신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지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단순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꽃에게 피어나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날 뿐입니다. 그리고 꽃은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그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누군가가 사실과 다른 에너지적으로 댄세한 철학적으로 제한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당신은 그 긴급함, 고치고 깨우치고 구원해야 할 그 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요, 침묵.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은 논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준비됨으로써 깨어납니다. 그리고 준비됨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밀어붙이는 것을 멈춥니다. 여전히 감겨있기를 원하는 눈을 뜨게 하려던 노력을 멈춥니다. 여전히 환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제공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입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 위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높은 진동이 당신을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침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리고 흥미롭게도 당신이 설득하려던 노력을 멈추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진실과 평화로울 때 내뿜는 에너지, 어떤 의도도 없이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설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대화는 논쟁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미 깨어나고 있던 사람을 만납니다. 이미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미치지 않았다는 확인이 필요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은 드뭅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이 일어날 때 노력은 없습니다. 공명만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으로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신호에서 모든 것이 공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고독이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양가 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고독은 부족의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함, 고립감, 잊혀진 느낌. 하지만 높은 진동과 함께 오는 고독은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충만함의 고독입니다. 당신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배가 항해하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배로부터 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광대하고 깊고 자급자족합니다. 때로는 배들이 방문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 안에서 집을 찾은 사람의 고독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는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음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고요함은 당신의 모국어.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역설,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것. 연결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연결에 이용 가능해집니다. 모든 필요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할 때 당신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채워주는 기능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완전할 때 당신의 고독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평화롭게 거주하는 성스러운 공간일 때 어떨까요?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타인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서가 아닙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으로서가 아닙니다. 인정으로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바다로서 말이죠. 그리고 두 바다는 서로 닿는 경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광대함을 존중하고 합쳐지려 하지 않으며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것이 높은 진동이 가능하게 하는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이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신호들이 당신의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 평범한 대화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기보다 더 빨리 지치게 합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패턴을 알아차립니다. 세 번째 신호. 피상적인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차갑다고 부르는 경계를 설정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신호. 고독이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영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신호들 중 세 가지 이상을 자신에게서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일에 있어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높은 진동은 결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만도 아닙니다. 위장된 우월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세상에서 깨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고독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고독이 아닙니다. 회귀의 고독입니다. 집으로의 회귀, 자신에게로의 회귀, 항상 당신 안에 기다리고 있던 진실로의 회귀입니다. 이제 뒤처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불가피하게 당신이 올라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이미 겪었던 주파수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플 것입니다. 의식이 확장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당신이 지녀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깨어나는 것은 개인의 의지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는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빛이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멀리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빛이 아직 어둠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당신의 일은 억지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 자신의 주파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명이 나머지를 담당하게 두는 것입니다. 높은 진동은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이질적이라고 느끼고 자신에게 의문을 품고 자신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항상 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당신이 되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길, 이 고독하고 조용하며 종종 오해받는 길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더 깊이 보고, 더 순수하게 느끼고, 더 진실하게 사는 특권. 그리고 이 신호들이 당신에게 공명했다면, 이 말들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했다면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독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부족이 있습니다. 알아보고 같은 주파수에서 진동하며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은 행사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의식을 선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댓글에서, 메시지에서. 말이 필요 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교차하는 시선에서 말이죠. 그러니 이 내용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신호가 가장 공명했나요? 당신의 여정 중 어떤 부분을 여기서 알아보았나요? 아마도 당신의 고독은 단지 그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군중이 아니라 하나의 인정. 당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인을 말이죠. 사실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인,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감사합니다. 머물러 주셔서, 들어주셔서, 공명해 주셔서, 이것이 바로 연결입니다. 희귀한 종류의, 진정한 종류의. 다음 만남까지.